예, 안녕하세요. 현범TV입니다. 노동청 와서 조사하기 전에 한번 찍고, 조사 끝나고 한번 찍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조사관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허허, 참. 그리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짧게 이야기 한번 하려고요. 자, 형사법에 따르면요. 예? 형사법에 따르면 그 사람이 형사적인 그러니까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면 처벌이 안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정신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죠. 물론 무죄 판결이 난다고 해서 보호 감호를 안 하는 건 아닌데, 보호 감호를 하고 결국엔 깜빵을 가냐 정신병원을 가냐의 차이인데, 어이씨 뭐 계속 오노. 네. 깜빵을 가냐 정신병원을 가냐의 차이인데, 어쨌든 무죄 판결이 나는 게 그런 부분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라는 인식 혹은 죄를 저지르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면 이거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아요. 이제 물론 부작위에 의한 처벌 같은 것들은 있어요. 애기들한테 뭐 밥을 안 줘가지고 죽인 거, 뭐 굶어 죽였다라고 한다 그러면 영아살인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서 처벌을 한 게 아니라 행위를 하지 않아서 처벌을 했다라는 거고, 이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를 인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이 유일한 아기에 대한 보호자다라고 하는 거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밥을 주는 행위를 했대. 그러니까 일부러 회피한 거지. 일부러 회피함으로써, 게을리하거나 회피함으로써 아기를 죽였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요거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됩니다. 부작위에 대한 부분들도 처벌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게 죄의 의식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건 무죄예요. 무죄.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이해를 할 때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법은 완전하지 않아요. 뭐 정신적인 발달 장애가 있어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을 하지 못한다. 뭐 애한테 밥을 꼭 내가 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게 진짜 진심으로 믿고 내가 안 줘도 애는 살 수 있다 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부모가 있다라고 쳐봐요. 발달 장애로 인해서. 근데 그 부모가 애기를 죽이게 되면은 형사법적으로 죄를 묻잖아요. 그럼 애는 어디에서 물어야 돼? 죽은 애는, 피해자는 누가 회복시켜주나? 이런 문제들 나중에 한번 다룰 일이 있으면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노동청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얘기를 하면요, 이런 거예요. 임금 체불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임금 체불된 거에 대해서 돈을 달라고 인사 담당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인사 담당자가 그 얘기를 들었으면 돈을 줘야겠죠? 근데 돈을 안 줘요. 돈을 안 줘. 그냥 쌩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장한테 보고도 안 해. 인사 담당자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냥 몰라, 안 줘 임마 이러면서 쌩까요. 그럼 사장이 인지를 했냐 안 했냐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인지했다, 사장이 지시해서 그렇게 한 거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장은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중간에 있는 노동자가, 인사팀이 얘기를 안 했어. 그냥 몰라, 난 네 마음에 안 드니까 돈 안 줄 거야 이렇게 갔다 라고 하면 사장은 모르잖아요. 그럼 기소가 됐어. 기소를 하기 위해서 사장이 돈을 안 주려고자 하는 범죄 의지가 있거나, 혹은 돈이 안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처벌을 하는 쪽으로 가겠지만,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면 처벌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돈 안 받은 사람은 어디서 돈 받아야 돼요? 아니, 돈 안 받아가지고 정말 그 때문에 처절하게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피해는 누가 구제해주죠? 뭐 나중에 돈 주는 거 말고, 이제 강제로 임금체불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집행을 하니까 그런 거 말고, 지금 제가 하는 거는 그거예요. 야근을 너무 지나치게 시켰다, 개 같은 것들이. 평소에 관리 좀 하지. 너무 지나치게 시켰다 이거죠. 그 지나치게 시킨 거에 대해서 나는 이미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한 거에 대해서 사장을 좀 처벌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사장 처벌 안 하면 바뀌지도 않아요. 이게 바뀌지도 않아요, 이놈의 회사는.
큰 회사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장이나 회장쯤 되는 사람들이 열심히 검찰에 불려가면서 검사들한테 싫은 소리를 좀 들어야 뭐 또 그것도 삼성 같은 애들이 가면 차나 마시고 오겠지. 오신 김에 차나 마시고 줘서 대충 제가 이미 써놨으니까 지장만 찍고 가세요 뭐 이 정도 얘기해 놓겠지. 근데 뭐 실제 그럴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뭐 그 정도 되는 급 있는 재벌 수준이 아니라 이제 뭐 산업은행 자회사 나부랭이 정도면 좀 가면은 검사들한테 싫은 소리 좀 듣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싫은 소리 좀 듣고 변호사 샀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이제 그제서야 아 야 이런 일 좀 발생 좀 안 하게 해라 뭐 이런 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목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근데 처벌조차 안 돼. 이제 보니까 아 불기소. 왜? 의지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되잖아. 근데 처벌 안 해요. 처벌하는 법이 없어요. 사장만 처벌합니다. 사장만. 아유 굴다리입니다. 사장만 처벌합니다. 사장. 그러니까 사장한테 일부러 올라가는 보고 라인을 막아버리면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문제는 항상 발생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야 이거 재벌들한테 꿀팁이다. 근데 재벌들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래서 매일 나오는 얘기가 미전실, 미래전략 뭐실인가 뭔가 삼성 미전실에서 이걸 알았냐 몰랐냐, 이재용은 알았냐 몰랐냐 이런 얘기를 주구장창 하고 있는 겁니다. 몰랐으면 알았던 가장 높은 책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처벌이 회복은 아닙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아무것도 회복도 안 해주는데 처벌도 안 시키면 변화가 무슨 변화가 생기겠냐 이거죠. 아무 일 없는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좀 바꿉시다. 입법 좀 하세요. 노동법 참 희한해. 뭐든지 다 그냥 사장 탓이래. 이거는 경영진에서도 나와요. 왜 처벌을 사장만 담았냐. 좋다 이거야. 사장부터 시작해서 실무진까지 다 때려. 약 500m 상방에서 과속에 솔직히 말하면 그 실무진에 있는 사람들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들이 노동법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감수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감수성을 가지게 하는 방법은 아 나 잘못하면 뭐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라고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 뭐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고. 잠시 후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뭐 그럽니다.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입법하시는 분들 좀 생각을 하시고. 아 오늘 감독관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힘든 부분이 있죠. 아니 그게 다예요? 뭐 부작이나 이런 거에 대한 처벌은 없는 거예요? 아 그건 입법적인 부분으로 해결해야 되죠. 할 말이 없대. 에라이 국회의원 새끼들아. 아유. 현범TV 보고 배우고 가셔서 바꾸세요. 바꾸면 좋지 뭐. 아니면 날 국회의원 시켜주든가. 어우 본심 나온다.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